자, 중복 순열은 일단은 중복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어려워. 그래서 이 중복이란 말을 어떤 식으로 풀어 헤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해야 된다 이 말이고.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수열이야.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r개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라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서로 다른 n개를 이런 식으로 딱 생각하는 게 좋아요. n개보다는 n종류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 서로 다른 n개의 종류 해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을 했다 이 말이야.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4개의 과일, 사과, 귤, 바나나, 망고가 1개씩 있어. 1개씩이랑 얘는 이 과일을 서로 다른 3개의 접시에 남김없이 담습니다. 자, 중복 순열이라는 말을 버리고 실제로 너가 과일 4개를 접시 3개에다가 서로 다른 접시야. 세상에 같은 건 없어. 서로 다른 접시에 담아. 뭐 어떻게 담겠어? 귤을 담겠지. 바나나 담겠지. 망고 담겠지. 사과 담겠지. 몇 가지가 돼? 3의 4제곱이 되겠네. 맞지?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는 그냥 문제 풀면 3의 4제곱인지는 알겠어. 근데 이게 왜 중복순열인지에 대한 생각이라고. 서로 다른 n개의 종류를 중복하라고 해서 r개를 택했단 말이야. 뭐가 중복되는 거야 여기서? 사과, 귤, 과일들은 1개씩밖에 없고 접시가 있는데 얘는 접시가 중복이 되는 겁니다. 접시 3개를 중복을 허락해가서 4개를 고르는 거야. 이게 귤 A, 사과 A, 귤 A, 바나나 A, A, B, C가 접시가 중복되는 거야. 그래서 요 개념이 생각이 어려워. 그래서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 허락해서 r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수열을 우리는 n 파이 r이라 적고 n 파이 r이라 적고 얘를 n의 r제곱으로 계산을 할 거야. 단 여기서 n하고 r이 헷갈린다는 소리야. n하고 r이 헷갈려. 문제 풀다 보면 누가 n이고 누가 r인지 몰라도 식은 나와. 그래서 이 중복순열이 어려운 이유는 딱 이거야. n 파이 r로 작성하는 방법이 어려운 거다. 이거 무시하고 계산하라면 할 수 있어. 해볼게 그냥 세 문자 A, B, C를 중복을 해 4개 A, B, C 놔두고. 자, 5명의 학생이 방과 후 개설된 축구, 농구, 야구 중 한 가지를 택합니다. 그러면 사람 한 명이 축구, 농구, 야구를 택했을 거 아니야. 한 명당 3가지씩 택할 수 있으니까 얘가 그냥 아무것도 몰라도 3의 5제곱으로 끝난다는 소리지. 이렇게 풀 수는 있어. 근데 얘가 3파이 5야, 5파이 3이야. 요게 헷갈린다는 소리야. 얘는 3파이 5입니다. 약간 이상한 것이 있네. 우리 그전에 알았던 순열하고 NCR, NPR에 대해서는 n이 더 큰 수였어. 얘는 중복 허락이 했기 때문에 n하고 r은 수가 누가 큰지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n하고 범위에 대한 얘기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n이 r보다 더 크거나 같다. 이게 잘못된 말이다. 이 말이야. 이제 여기서는 잘못된 말이 아니라 그런 말이 없다. 이 말이 되겠지. n이 r보다 더 클 수도 있다. r이 n보다 더 일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을 잘 쓰진 않습니다. 그냥 R이 N보다 더 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중복을 허락했기 때문에 더 많이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건데 이 N, R이 헷갈리는데 문제를 풀 때 N을 어떻게 생각하면 좀 편하냐면 N을 받는 거 R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문제 생각이 좀 편할 수 있어. 누가 누구한테 줄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에요. N은 받는 거, R은 주는 거. 여기서 누가 누구한테 줄 거야? 과일을 접시한테 줄 거야. 과일을 접시에 줄 거라고. 이게 접시가 N이고 과일이 R이야. 누가 누구한테 줄 거야? 학생을 스포츠에 줄 거야. 예, 스포츠가 N이고 학생이 R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대놓고 뭐 중복을 허락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A, B, C 중복 허락하여 4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할 때 문자 A가 2개 이상 나온다. 조건이 또 붙었어. 이게 문자 3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3, 파이, 4 이렇게 되겠지. 3의 4제곱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여기에 뭐가 붙어서 조건이 더 추가가 됐지. A가 2개 이상 나열하는 경우니까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건 아니겠지. 그렇지? A가 2개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A가 2개일 때, 두 번째 A가 3개일 때, 세 번째 A가 4개일 때 이렇게 나오겠지. 상대적으로 이 사건을 생각한다고 하면 A가 0개일 때, A가 1개일 때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더 쉽게 보이는 아래 걸로 문제를 풀어도 관계는 없을 것이고 위로 풀어도 관계는 없을 것이야. 그러지? 2가지, 3가지니까 큰 차이는 없을 거니까 우리 문제풀이는 이렇게 할 것이다 이 말이 되겠고. 그렇지? 중복 순열을 생각한다고 하면 아래쪽으로 푸는 게 중복 순열적인 생각이 좀 더 강할 것이고 위에 것처럼 푼다면 A가 2개 있으니까 남는 게 2개 남았지. 나머지 중에 2개를 골랐다 이 말이지. 나머지 2개 중에 2개를 골랐다 이거지. 그렇지? 나머지 2개 중에 몇 개를 골랐다? 1개를 골랐다 이거지. 나머지 2개 중에 1개를 고르지 않았다 이 말이 되겠네. 됐습니까? 근데 뭐가 없어? 나열이 지금 없어. 이 문제도 사실 풀이가 지금 정확하진 않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풀 거냐면 A가 2개 있으면 총 4개를 선택해야 되니까 BB가 있을 것이고 CC가 있을 것이고 BC가 있을 것이야. 그리고 나열을 할 거야. 그러겠지? 자, 중복 순열이라 했으니까 우리가 이 나열의 개념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나열은 본 적 있지? 이 나열 어떻게 했어? 6팩, 3팩, 2팩 기억납니까? 했어요? 이 정도는 그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중복 순열 쪽에서 나오는 개념이 요 개념이 들어있다. 이제 설명을 할 거야. 그러니까 뭐가 힘든다는 소리야? N파이 R로 작성한 게 힘들어. 이 작성이 힘드니까 이 N파이 R을 작성을 안 하고 푸는 게 더 편한 방법이 되긴 합니다. 근데 왜 N파이 R에 대한 설명을 하냐면 N파이 R이 식으로 등장을 해. N파이 R인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온다고. 5파이 R이 3인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온다고. 문장을 주고 얘를 3파이 5로 쓸 거냐 5파이 3으로 쓸 거냐 뭐 5p 3으로 쓸 거냐 5c 3으로 쓸 거냐 이런 표현들이 있단 말이지. 그럼 그거랑 좀 연결을 시켜야 된다는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이게 이제 헷갈리지 않는 방법은 역으로 이걸 고르고 이렇게 넘어가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게 요것만 쓰라가면 쓸 수 있거든 중복 순열이. 근데 그게 좀 힘들었을 거다. 힘들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자,
R개에서 N개로 가는 함수야. 그럼 우리 함수에서 어떻게 썼어? 1이 어디로 가? 이렇게 갈 수 있겠지. 몇 가지야? N가지야. 얘가 이렇게 갈 수 있겠지. N가지야. 그래서 얘는 N의 R제곱 되겠지. 이건 풀 수 있어. 근데 이 식으로 썼더니 N 파이 R이라고 쓰더라 이거지. 이게 힘들다는 거야. 누가 누구한테 갔어? R개가 N으로 간 거야. N이 받는 거고 R은 주는 거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나요? 나머지 함수의 개수는 이제 뭐 그 전에 순열과 조합에 대한 내용이야. R이 N보다 작대. 그래서 다르면 다른 거야. 요건 뭐야? 1대1 함수로 말하고 있지. 그러면 뭐야? N, P, R이 되겠죠. 얘는 뭐야? 큰 놈이 큰 놈으로 갔지. 큰 놈이 큰 놈으로 갔다는 것은 선택만 해주면 크기 순서대로 갔을 거야. NCR로 갔을 거야. 같다 1대1 대응 함수는 뭐야? N하고 R이 같으니까 NPR로 작성할 수 있고 얘를 그냥 NPN으로 쓸 수도 있고 M팩이 되겠네요. R팩이라서도 관계는 없을 것이고 개수가 똑같다고 했으니까 NPR하고 똑같은 개념이니까 계속 나오겠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야. 뭐 어려운 말 아닙니다. 아까 했던 거야 이게. 뭐 이런 거야. A, B, C, D 이렇게 있다 이거지. 얘를 뭐 했다? 나열을 했다. 나열을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0가지인데 얘를 나열을 하면 10팩을 A가 3개, 3팩, B가 4개, 4팩, C가 2개, 2팩 이렇게 나눴다는 개념이 되겠어요. 됐지? 참고적으로 우리는 A B 나열을 하러 가면 A하고 B가 몇 종류야? 2종류가 되겠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풀 수는 있어. 7팩을 4팩, 3팩으로 나눠라 풀 수도 있지만 우리는 2종류에 대해서는 7C3으로 계산하는 게 조금 더 빠르다. 위의 방법으로 풀어도 되고 아래 방법으로 풀어도 돼. 근데 똑같은 식이야. 단 2종류에 대해서는 C가 조금 더 빠를 것이고 이놈은 7팩, 4팩, 3팩으로 나눠도 관계는 없다. 이게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문자가 있는 순열, 뭐 줄여서 한자어로 동자 순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같은 문자가 있는 순열. 뭐 이름 들어볼 수는 있지만 같은 문자가 있는 순열 이렇게 길어서 동자 순열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거라 이 말이야. 거기에 이제 조건들이 붙겠지. 조건들이 붙으면 문제의 푸는 방법이 클래식이 있는데 영문자 A하고 L이 이웃하고 L하고 A하고 A하고 이것이 붙어 있어야 돼. 그럼 얘를 뭐라고 해? 한 덩어리로 볼 것이고, 그럼 총 몇 덩어리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덩어리. 6팩. 근데 SS가 똑같은 문자니까 2팩으로 나눠줬겠지. 그리고 C하고 L이 이웃을 하는데 그 얘네를 나열시킬 수 있다. 이런 거지. 우리가 아는 같은 문자가 있으면서 조건이 붙어있는 순열이 되겠다. 또 해볼게요. 8개 문자가 있는데 지금 5가 3개만 똑같나요? 똑같고 NET를 이웃해야 돼요. NET를 이웃해야 돼. NET를 이웃해야 돼. 똑같은 문제네요. 위에 문제하고. 총 그 몇 덩어리야? 3개가 한 덩어리가 되면 얘가 한 덩어리가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덩어리. 6팩. 근데 3개가 있으니까 3팩까지가 중복될 거고 NT는 나열할 수 있다. 알겠죠? 자, 순서가 정해진 수인님, 순서가 중요해진다. 순서가 정해졌다는 말은 이런 거야. A가 P보다 더 앞쪽에 선다 이런 말이야. A, B, C, D, E를 나열하는데 A가 B 앞에 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A가 B 앞에 선다면 표현상 이렇게 쓴 거야. 말로 표현됐을 거야. A가 B 앞에 선다는 말은 A, B는 있는데 P, A는 안 된다 이 말이지.
A, B는 되는데 P, A는 안 돼. 이 말인즉슨 A, B는 되는데 P, A는 안 된다는 말을 이런 생각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A하고 B를 같은 문자로 생각을 한다 이 말이야. A, B는 되고 B, A는 안 된다는 말은 A, B랑 같은 문자가 된다고 했으니까 B 대신에 A, 얘를 A, C, D, E 나열하고 똑같은 개념이 돼서 얘를 5팩, 2팩으로 나누면 된다 이거죠. 순서가 정해진 것은 같은 문자로 해석을 한다 이 말이지. 이거 희망 메이플 11개 문자를 나열합니다. 네 문자 HNGL이 순서가 정해졌습니다. 얘가 순서가 정해졌고 HNGL은 다 하나씩밖에 없고 A, M 이렇게 되어 있네요. E가 똑같고 AA가 똑같고 MM이 똑같고 4개는 또 순서가 정해졌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11개니까 11팩인데 같은 문자가 2개 HNGL은 순서가 정해졌어. 뭐 어려운 말 아니지? 그렇지? 같은 문자로 보니까 그것도 같은 문자로 생각해버린다 이러면 되겠죠? 여기까지 됐지? 자, 이 순서가 정해진 것이 어떤 건 최단 경로에 대한 얘기. 이것도 고1 때 하긴 했어 어느 정도에. 얘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이 오른쪽 하나 둘 셋 넷 5번 위로 하나 둘 셋 4번 A라고 B라고 써졌는데 오른쪽으로 가는 방법을 A, 위쪽으로 가는 방법을 B라고 생각하면 얘가 A, B 나열하고 같다 이 말이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9팩, 5팩, 4팩으로 풀 수 있는데 두 종류니까 9C4로 우리는 9C5로 문제를 풀었었다 이 말이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지? 일일이 쓰는 건 아나요? 일일이 쓰는 거 할 줄 알지? 여기까지 써볼까? 여기가 1. 원래는 이런 식으로 써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뭐 2. 이런 것은 할 수 있지? 총 7C3, 35 맞네요. 얘를 일일이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 문제에서 이렇게 일일이 쓰면 더 빠른 경우도 꽤 많다 이거야. 뭐 이러한 문제들은 일일이 쓰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다. 수학적이진 않지만 편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은 일일이 쓰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다 이거야. 이론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사선을 긋습니다. 사선을 그을 때 주로 요렇게 긋습니다. A, B를 기준으로 A, B를 봤을 때 A, B가 잘라지게끔 요렇게 사선을 긋게 되면 이 지점이 중복이 발생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이 지점 거쳐가는 거, 이 지점 거쳐가는 거, 이 지점 거쳐가는 것이 다 다르다 이거 중복 없이. 이 지점 가는 경우는 요놈 곱하기 요놈 4C, 5C 요놈 4C1, 5C 이거 풀다 보면 요놈은 4C1로 적어도 되지만 4가지 그냥 바로 나올 수 있어야 돼. 얘는 한 가지, 얘가 5C1 다섯 가지 요렇게 푼다 이 말이 되겠고 뭐 어디 거쳐서 간다 어디 거쳐서 아직 갖는다 이런 것들은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이고 요거 한번 가볼게요. A지점에서 B지점으로 갑니다. 최단 거리로 갈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봤더니 자, 한 번 가봐야 돼. 한 번은 내가 한 번을 가보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갔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럼 가다가 여기까지 갔는데 1인 가 안 가?
안 가겠지. 최단거리를 가야 되니까. 1이 안 가지. 따지고 보면 이 부분은 실은 없어야 된다 이 말이고, 이 부분이 없단 말은 이 부분도 안 간다 이 말이 되겠지. 실제 그림에 삭제가 돼 있어야 된다 이 말인데 그냥 일부러 그림을 그려줬다 이 말이고, 우리는 이 지점에서 이 지점을 가는 경우의 수인데, 그러면 다른 걸로 한번 가보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갔다 이거야. 이렇게 갔다 이거지. 그러면 여기서 노란 걸로 한 거 파란 것이 간 것이 개수가 같냐 봤더니 개수가 같다 이 말이 되겠지. 그러면 여튼간은 오른쪽으로 가면 되는 건데 가는 방향이 두 가지 방향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수학적인 방법이 있지만 일일이 세는 게 더 빠르더라 이거지. 주의사항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얘가 1을 쓰고 그 다음에 이 지점을 끊어서 써야 돼요. 이렇게 끊어서 작성해야 됩니다. 1 쓸 수 있겠니? 그럼 여기가 2야. 맞니? 위에는 1이야. 맞니? 여기는 얼마야? 1. 이렇게 왔으니까 1. 여기는 3. 여기는 2. 여기는 4. 여기는 이렇게 쓸 수 있다 이 말이지. 자, 얘도 한번 가볼게요. 근데 얘는 뭐 문제 될 거 없어. 일일이 쓰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1이 가는. 우리 요놈에서 요놈 곱하면 되겠지. 1 일부러 먼저 써놓은 거고. 얘는 어디 가겠어? 얘는 최단거리가 아니야. 얘는 최단거리가 아니라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게 가는 길의 개수야. 최단거리는 당연히 1이 가겠지. 그러지? 여기 몇 가지야? 두 가지. 여기는 몇 가지일까? 에? 여기야. 그 다음 오른쪽은? 내가 이 지점에서 봤을 때 어디에서 오는가를 보는 게 중요해. 6가지야. 이렇게 왔어. 여기는 6가지. 그 다음 오른쪽은 여기서 ASP로 가는 거에서 PSP로 가는 걸 곱하면 우린 경우수가 나올 것이다 이 말이지. 선생님 이렇게 일일이 적는 거는 이런 류의 문제야. 교차로 P와 Q를 해서 P하고 Q에서 직진과 우회전을 할 수 있는데 좌회전은 할 수 없다 이 말이야. P에서 직진 우회전은 된단 말이야. 직진 우회전은 돼. 직진 우회전 할까 안 할까? ASB로 가는 게 최단거리니까 우회전 안 합니다 여기는. 근데 좌회전은 안 된다 이 말이야. 이 경우의 수가 달라진다 이 말이야. 그렇게 볼 때는 우리는 이 점을 건너뛴다고 생각을 해야 돼. 쓸 때. 잘 봐 이제. 여가 어려워. 여기는 몇 가지냐? 여기서 왔고 여기서 왔어 안 왔어? 직진 우회전을 할 수 있고 좌회전이 안 된다고. 이 점은 여기서 왔고 여기서 왔는데 여기서는 안 왔어. 그래서 여기가 3가지야. 여기는 직진 대 우회전 대 이렇게 왔단 말이야. 그래서 6가지가 되는 거라고. 한 번 더. 여기는 여기서 왔어. 직진 돼 안 돼? 직진 된다고 했잖아. 좌회전 돼 안 돼? 안 돼. 이거 몇 가지야? 7가지야. 여기는 몇 가지야? 여기서 왔어. 여기서 올 수 있어 없어?
여기는 와 하나? 우회전 된다 했잖아. 그래서 5야 이렇게. 나머지는 쓸 수 있겠지. 연습 한번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할 거예요. 요것은 간단한 문제야. 여기서 이리 가는데 이렇게 가는 방법이 A, 이렇게 가는 방법이 B. 잘 안 보여? 이렇게 가는 방법이 C. 이래 되겠지? 그러면 여튼간에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다시 말해서 A, A, B, B, C, C 나열이 되더라 이거죠. 600, 요건 기본 문제. 200, 200, 200으로 나누면 되겠다. 이 말이 되겠지? 이게 됐지? 자, 너가 연습해야 되는 문제가 뭔지를 좀 생각하고, 자, 요 문제 쓰는 것부터 연습을 하십시오. 요 문제, 요 문제, 요 문제 쓰고, 나머지는 이제 문제 풀이를 하면 되겠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도 아마도, 결사한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이걸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번 주 하자는 일단 큰 목적은 달성을 했고,